네,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데가 되는 법. 산티 출판사, 조 디스펜사 지음, 평기우 옮김.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 이게 왜 우리는 습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사진을 찍어서 뇌로 갖고 들어와서 뇌에서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다시 눈에다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서 만드는 사념체죠.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이나 정보가 없는 거는 봐도 눈으로 봐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뇌에서 만드는 홀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심지어 사람도 인식하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조합해서 인식한 것에다가 감정이라는 양념을 치기 때문에 어제까지 예뻤던 사람도 오늘 미워 보일 수 있고 어제까지 미웠던 사람도 오늘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잖아요. 능엄경 같은 데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이제부터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 공부를 하는 거죠. 주식을 하시건 코인을 하시건 뭘 하시건 대상을 보는 자기 자신의 앵글을 바꾸는 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를 원한다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라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컴퓨터가 스스로 자동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적이 있는가? 의식적인 마음을 이용해 몸속에 저장된 잠재의식적 자동 프로그램을 멈추려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컴퓨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아무리 멈추라고 소리쳐도 컴퓨터는 그 명령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오퍼레이션 시스템, 운영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설정을 바꿔놓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렇게 낡은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재학습해야 한다. 몸을 새로운 마음에 길들이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의 핵심이고 변화의 핵심이고 자기 창조의 핵심이다. 변화를 결심할 때 일어나는 일, 각인된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을 변화하기로 결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제일 안 좋은 감정이 죄책감이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보자. 인간관계에서 뭔가가 잘못되면 스스로 책임을 떠안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건 내 잘못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나를 상상해보라. 지속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죄의식을 스스로 만드는 셈이다.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나의 존재 상태와 환경을 만들어냈는지 살펴보자. 죄책감에 빠져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을 이루는 특정 화학물질을 생성하도록 몸에 신호를 보낸다. 몸의 세포들은 죄책감이라는 화학물질에 잠기게 된다. 세포 표면의 수용체 부위는 죄책감이라는 특별한 화학적 물질을 더 잘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정한다. 결국 몸은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정상적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공항 근처에서 살아 비행기 소음에 매우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 소리를 의식적으로 듣지 못하는 상태와 같다. 세포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세포들은 말 그대로 화학적 죄책감에 둔감해진다. 이들은 외부로부터 더 세고 강한 감정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더욱 강한 죄책감의 화학물질이 몸의 주의를 끌면 세포들은 자극의 활기를 띈다. 세포들은 분열하여 딸 세포를 만든다. 이 새로운 세포의 수용체 부위는 자극을 받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죄책감을 필요로 할 것이다. 몸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더 강력한 자극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죄책감에 중독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뭐 미안한 마음이라든가 이제 자책감, 죄책감 뭐 이렇게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럴 때 빨리 자기의 의식을 몸에서 공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육체적인 감각기관 말고 이 공간의 내적 감각을 키우는 건데요. 지금
계속 아직 여기 책에서는 안 나왔지만 제가 지금 의도하는 바는 이 내적 감각을 키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거나 엉망이 될 때 자동적으로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죄책감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것이 되었다. 마음은 죄책감의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는데 몸은 죄책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점원이 거스름 돈을 잘못 준 것이지 당신이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친구가 지적할 때 비로소 자신에게 죄책감이 얼마나 깊이 배어있는지 깨달을 수 있다. 당신은 생각한다. 친구 말이 맞아. 나는 왜 항상 사과를 하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책임을 지는 거지? 끊임없이 죄책감을 만들어냈던 자신을 되돌아본 후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이제부터 나 자신을 탓하고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에 대신 변명하는 일을 그만두겠어. 나는 변할 거야. 이런 결심으로 변화가 시작이 된다.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처음의 다짐을 기억하겠다고 자신과 약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몸의 세포들은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다. 세포들은 지속적으로 화학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감정의 분자를 원하게 되었다.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몸은 약물에 중독되는 것처럼 감정에 중독이 된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자극이 필요하지만 몸이 둔감해지면 더욱 강한 자극을 원한다. 감정의 패턴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약물의 금단 증상을 겪는 것과도 같다. 더 이상 뇌로부터 평소와 같은 죄책감의 신호를 받지 못하면 세포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한다. 전에는 몸과 마음이 죄책감이라는 존재 상태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의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죄책감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세포들은 뇌와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염탐하고 있다. 세포들은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뇌를 올려다본다. 야, 너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주장했어. 우리는 오랫동안 너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랐어. 반복적인 생각과 느낌을 통해 죄책감을 각인시켰지. 마음을 반영하기 위해 수용체 부위까지 바꿨어. 어떤 외부 상황에서도 이 상태를 유지해 왔어. 이제는 새로운 존재 상태가 불편하고 낯설어. 우리는 익숙한 것, 예상 가능한 것을 원해. 근데 갑자기 변하겠다고?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세포들은 한때 뭉친다. 뇌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내자. 하지만 영리하게 해야 해. 이 모든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야. 이 생각이 우리 세포들한테 나온 거라는 거 사실이 들켜서는 안 돼. 세포들은 긴급이라는 표시된 메시지를 곧바로 뇌의 표면에 올려보낸다. 메시지는 급행이라는 빠른 길을 통해 순식간에 중추신경계로 곧장 올라간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몸의 화학적 작용은 조금 잦아든다. 이제 당신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의 시상하부는 경고 신호를 보낸다. 화학적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 더 많이 만들어야 해. 시상하부는 뇌에게 예전의 습관로 돌아가라고 신호를 보낸다. 이 메시지는 혈류를 타고 순환하며 느리게 퍼져나간다. 이러한 세포 반응은 빠른 길과 느린 길로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머릿속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넌 오늘 너무 피곤해. 이건 내일 해도 돼. 정말이야. 나중에 할 수 있어. 이렇게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두 번째 기습 공격이 시작이 된다. 마음은 다시 주인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조금씩 트집을 잡으며 당신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지금 기분이 좀 나빠도 괜찮아. 그건 니네 아빠 탓이야. 과거에 네가 한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 사실 너의 과거를 보면 지금 네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있지. 네 꼴을 봐. 넌 엉망이고 좀 한심하고 약해 빠졌지. 네 인생은 원래 그랬잖아. 넌 절대 안 변해. 넌 니네 엄마랑 너무나 똑같아. 그냥 포기하고 살아. 몸은 무의식적 기억 상태로 돌아가라고 마음을 욕하며 계속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 이러한 몸의 속삭임을 듣고 이런 생각을 믿으며 익숙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원래의 목표를 잊어버린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뇌가 몸이 말한 것을 실제로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작은 시나리오에 공감할 것이다. 그동안 고쳐보려고 노력했던 수많은 습관들도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담배, 초콜릿, 알코올, 쇼핑, 도박, 그 무엇이 됐던 습관적인 행동을 멈추려고 하면 몸과 마음 사이에 혼란이 온다. 생각과 감정은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몸이 마음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늘 감정의 먹이가 될 것이다. 습관적인 감정에 빠져 있는 한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가 없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부정적 세계만 보게 된다. 생각과 감정은 이 정도로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 작은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 나의 모습을 바꾸는 다음 단계는 마음과 몸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다. 죄책감, 자책감, 수치심, 분노, 우울함으로 가득한 부정적 존재 상태를 중단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습관적인 몸의 요구를 참아내는 것은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생각 하나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습관적인 감정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몸을 새로운 마음에 재조건화해야 한다. 감정의 화학 물질이 몸을 부정적으로 길들여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절망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성향들은 잠재의식 속에 쌓인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성향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성격을 변화시키려면 각인된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잠재의식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긍정적인 감정들 역시 그렇게 잠재의식 안에 깊이 안착될 수 있다. 긍정의 배신. 한 번쯤 의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다른 지시를 받기 전까지 몸은 습관적인 부정적 감정들을 계속해서 표현한다. 의식적인 마음은 자신이 기쁨을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몸은 오랫동안 그와는 다르게 길들여졌다. 변화는 어려워 보인다. 진정한 행복의 감정은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마음은 행복을 원하는데 몸은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다.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었다면 그 감정들이 당신의 존재 상태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의 몸은 부정적인 상태로 길들여졌다. 몸이 의식적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의식이 어떻게 이런 잠재의식적인 몸, 마음을 다시 지배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긍정적인 생각이 그 해답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효과가 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다면 소용이 없다. 몸과 마음이 대립하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재밌죠? 모두에게 필요한 공부인 것 같습니다.